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누구는 비싸게 사고 또 누구는 싸게 사는 경우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적,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가격 차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 원론책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무려 $200,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5만 원이 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똑같은 책이 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와, 교수님 이건 좀 심한데요? 내용이 완전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4배 넘게 차이가 난다니 말이 되나요? 그러게요. 혹시 뭐 운송비나 세금 같은 게 더 붙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운송비나 세금 정도로는 이 엄청난 가격 차이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가격차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생산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자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아예 다르게 매기는 그런 기업의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 목욕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1,000원, 아이는 500원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탕에 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바로 이런 게 가격 차별의 가장 기본적이고 알기 쉬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는 완전히 똑같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기업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격 차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힘. 이걸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 하고요. 둘째, 고객들을 그룹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돈은 낼 수 있겠다 하는 지불 능력에 따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싸게 산 사람이 비싸게 되파는 행위, 이걸 전문용어로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교수님, 그래서 아까 그 교과서표 뒤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에디션, 미국 내 판매 금지라고 딱 적혀 있었던 거군요. 한국 학생이 싸게 사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비싸게 되파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봤어요. 아주 예리한데요. 자, 그럼 기업들은 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이렇게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거니까요. 이 모든 걸 결정하는 환급률이 바로 이 수식, MR은 MC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MR은 한계 수입,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더 팔 때 추가로 버는 돈을 의미하고요. MC는 한계 비용, 즉 그 물건 하나를 더 만드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해요. 자,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장, 즉 A 시장에서 마지막 한 권을 팔아서 버는 추가 수입과 한국 시장, B 시장에서 마지막 한 권을 팔아서 버는 추가 수입이 똑같고 그게 책 한 권을 더 만드는 추가 비용과 정확히 일치할 때 바로 그때가 기업의 이윤이 가장 커지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어느 한쪽 시장에서 돈이 더 남는다면 당연히 그쪽 시장에 더 많이 파는 게 이득이겠죠?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왼쪽 A 시장, 즉 미국 시장을 보면 수요 곡선이 아주 가파르죠? 이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 책은 꼭 사야 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B 시장, 한국 시장은 어때요? 곡선이 훨씬 완만하죠? 이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에이, 안 사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 즉 수요가 탄력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격에 둔감한, 즉 비탄력적인 미국 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가격에 민감한 탄력적인 한국 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가격 차별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제학적 렌즈를 딱 끼고 세상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가격의 비밀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죠. 어느 시골 마을의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부유한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더 많이 받고 좀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덜 받는 겁니다. 똑같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죠.
이건 역시 가격 차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럼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는 그 휴대폰 요금제도 같은 원리인가요? 데이터 사용량이나 통화 시간에 따라서 요금제가 진짜 수십 가지나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요금제가 바로 소비자들이 저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통화 위주로 씁니다. 하고 스스로 자신의 그룹을 선택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장치인 셈이죠. 통신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비자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면서 저절로 시장이 딱딱 분리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영화관 조조 할인이나 청소년 할인 아니면 경로 우대 같은 것도 전부 다 가격 차별이겠네요. 그쵸, 바로 그거죠. 또 제주도민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지역이나 나이, 신분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격 차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거, 흥정이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딱 보고 이 손님은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을까를 파악해서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모든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가격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봤는데 그럼 이런 가격 차별은 과연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로운 걸까요? 아니면 해로운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왠지 기업만 배를 불리는 것 같아서 좀 나쁜 것 같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누구는 더 비싸게 사야 하니까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그 시골 의사 선생님 예시처럼 가격 차별 덕분에 돈이 좀 없는 사람도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두 학생의 의견이 정확히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가격 차별은 분명, 나는 한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800원에 섰네? 하는 이런 소비자의 만족감.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데 이걸 기업이 이윤으로 쏙 가져가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원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사람들까지 소비에 참여하게 만들죠. 아까 그 시골 의사 선생님의 예처럼요.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격 차별이란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에 파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시장 지배력, 시장 분리, 재판매 방지라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원리는 뭐였죠? 가격에 둔감한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항공권이나 영화표, 휴대폰 요금제에 이런 원리가 다 숨어 있다는 것도요. 훌륭합니다. 다들 오늘 완벽하게 이해했네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경제학 렌즈를 하나 갖게 되신 겁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가격표 뒤에 또 어떤 기발하고 재미있는 가격 차별 전략이 숨어 있을지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제합장 박사였습니다.